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의 시각이 한결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다시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런 구간에서 중요한 이 시점에 이분을 또 모시네요. IT의 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다렸습니다. 8월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셨죠? 네네. 왜 빠졌어요? 주요한 거 한 가지가 뭐였다고 보세요? 사실 뭐 특별히 나쁜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는데 굳이 투자자들이 다 지금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엔비디아의 결함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여기서 가장 큰 결함은 결국 블랙웰에 대한 훼손, 신뢰 훼손 이게 제일 컸다고 봅니다. 네. 출시 지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3분기에는 출하해서 양산하겠지, 4분기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4분기에 출하해서 양산한다. 뭔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 블랙웰 출시 시기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민감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그 반도체 업체라고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CPU, 그리고 이제 서버 렉, 그리고 이제 지금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또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이라는 옴니버스를 또 확장을 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뭐 NIM이라고 해서 뭐 엔비디아 그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이 회사는 이제 B2B, 특히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확고한 플랫폼 회사다라는 이제 그게 지금 밸류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시총 2위 기업이 돼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결국 기술력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원래는 1년에 딱 한 모델 내놓다가 이제 모델 펼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뭔가 기술에 자신감이 생길 때거든요. 지금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면 인텔의 전성기 때 우리 틱톡 전략이라고 해서 한 해는 아키텍처를 개선하고 한 해는 또 선단 공정을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기술이 매년마다 나아지는 모습,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원래는 엔비디아가 2년마다 신제품 내놓다가 이번에 호퍼 다음에 블랙웰을 1년 만에 내놓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뭔가 기술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그러면 이 멀티플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생기는데 이런 이제 의심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멀티플을 이제 낮춰서 받아야 할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웰이라는 제품이 단순 개발하는데 해프닝인지 단순한 아주 엔비디아가 이야기하는 수준의 작은 버그인지 이게 이제 우리 뭐 한 번씩 뭔가 그 회사가 기술 뭔가 리더십이 뒤처질 때는 뭔가 작은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나중에 결국 안 되잖아요. 인텔이 그랬고 삼성이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주가가 많이 비싸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좀 더 이제 타이트한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이 작은 잡음들이 모여서 정말 고점 피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인되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 중심에 있는 건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경쟁사인 구글이 AI 칩 악시온 내놓겠다 했고요. 더불어서 조금 다른 구도이긴 합니다만 애플의 AI 플랫폼도 이제 출시를 곧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진보에 대해서 확인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확실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두려움을 가질 만한 그런 시기는 맞는 걸까요? 사실 요건 조금 이제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게 AI 반도체 특히나 네. 이제 용도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간이 있고 그리고 추론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데이터 학습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에요. 아직까지 압도적이고, 여기서 유일한 대체제가 이제 그 AMD의 MI300이라는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제 추론 쪽에서는 이제 이런 구글의 TPU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지는 구도가 이겁니다. 원래 애플이 자기네들 온 디바이스 AI를 하기 위해서 자체 I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꾸렸잖아요. 네. 거기에서 AI 학습을 엔비디아 칩을 안 쓰고 구글 TPU를 썼다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 데이터 트레이닝을 구글 TPU가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게 확인이 필요하냐면요. 애플이 엔비디아 칩보다 이게 효율적이어서 쓴 건지, 아니면 당장 급하니까 먼저 가져다 쓴 건지, 이거에 대한 좀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 없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XAI에 보면 지금 엔비디아 칩 2만 개, 10만 개, 이제 30만 개 넣는다 그러잖아요. 이제 결국 엔비디아 특히나 데이터 트레이닝에서는 엔비디아의 칩이 월등하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아직까지는 그 AI 개발자들 사이에선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플랫폼에 애플께 여기에 이제 구글께 채택이 되긴 했는데 계속 구글 거를 쓸 거냐 이 부분은 정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뀌게 된다면 테슬라처럼 노선을 갈아타게 된다면 결국 엔비디아의 독주는 지속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엔비디아가요 우리한테 맞춤칩 TSMC 이제 부탁했다면서요. 그런데 TSMC가 거절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뭔가 HBM 콜 승인도 조금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 좀 마음 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 스토리 유효한 건가요? 네,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올 초 대비해서 공급이 좀 원활해진 측면이 있어요. 원래 올 초만 해도 이제 H100이라는 칩을 주문하면 40주를 기다려야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8주에서 12주를 기다려면 이제 받긴 한데 바로 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쵸. 이제 그것도 아직까지는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측면이고 그게 이제 주요 병목 중에 하나가 이제 TSMC의 파운드리, 특히나 이제 코어워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 가장 큰 병목이긴 한데 지금 HBM도 주요한 병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열심히 생산하고 있지만 이 넘쳐나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이 밸류 체인에 들어오기를 엔비디아도 굉장히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성능이 안 되는데 쓸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검증 시험대 위에 있는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올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기술이 많이 올라왔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9월에는 양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콜 승인과 관련해서 8월에 너무 수많은 이 뉴스들을 우리가 노이즈로 접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9월 통과 가능성 좀 높게 보세요?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그거 통과된다고 해서 삼성 주가에 얼마나 큰 호재가 될까? 실제로 승인이 네. 돼도 네. 주가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죠. 좋은 시절 다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짱짱하게 올라갈 때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 콜 통과를 하고 나서 주가가 적어도 5%, 6% 뭔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쵸. 지금은 이 호재가 나와봐야 제가 봤을 때 1, 2% 상승하고 마감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쉽지가 않군요. 이게 만병통치약이 되진 않을 것 같다. 네. 삼성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TSMC에 좀 밀리고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백기를 들었다는 표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은 TSMC 독주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독주를 막을 방법, 삼성에 정말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인텔이 나가 떨어진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맞습니다. 삼성에도? 어쨌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5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회사는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뭐 올 상반기까지 인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자금만 대주면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적자가 너무 크게 쌓이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나가 떨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어쨌든 파운드리에서는 계속해서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만 네. 디램하고 낸드에서 벌어서 이렇게 이제 밀어 넣어주면 되잖아요. 어쨌든 같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TSMC 비해서 캐펙스, 우리 자본 지출이라는 규모가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 추격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세계에서는 탑2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시장 재편이 어느 정도 됐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대표님. 네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만큼이나 위협적인 프리페어링 픽, 그러니까 고점 준비해라라는 리포트요. 이거 정말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지금이 정말 기회라면 반도체 비중 확대로 보시는지 전략까지 이어드릴게요. 일단 항상 그 사이클 끝물에 이게 헷갈려요. 이거 지금 사이클 네. 끝물이에요? 내년까지 좋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황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주가는 9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내년 하반기 업황에 대한 뭔가 검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업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그 분기별로 해서 성장할 것 같은데 성장률로 보면 이번에 8월 그 수출 데이터를 보면
8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38.8%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월 기준으로 50%가 넘게, 그러니까 YOY로 50%대 성장률 보이다가 30%로 떨어진 거예요. 성장률의 둔화. 네, 맞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성장률이거든요. 네. 성장은 계속 하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요게 참, 잘 해서 투자해야 그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비중 확대는 아닌 거네요. 성장률이 뭔가 다시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네. 이제 주가는 다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저는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뭔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성장률이 다시 튀어오르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반전의 계기 딱 이 이벤트만 바라는 뭘까요?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이에요? 네, 11월까지 기다려라. 네. 일단 이제 누가 되든 불확실성을 일단 제거해줘야 돼요.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라는 거는 특히나 우리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규모 투자를 지금 미국에다가, 미국 중심의 밸류 체인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뭐 보조금을 못 주겠다. 칩스. 그러네요. 이 불확실성은 지금 예. 우려해서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대선을 보자.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을 기다려야겠네요. 이형수 대표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